안녕하세요. 여의도 정림의 경제평론가 권혁주입니다. 자, 오늘 정리해드릴 내용 바로 정확한 오늘 정리 5차 재난지원금 시행계획 총정리. 그래서 기재부에서 시행계획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5가지에 나눠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길기 때문에 끊어서 가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거고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정리 가볼까요? 그 기재부에서 시행안을 냈습니다. 시행안을 냈는데 5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이제 소상공인 지원책은 아시다시피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으로 이제 나눠져 있다는 거 다 아실 거죠. 그 다음에 국민지원금은 2가지로 나눠집니다. 상생국민지원금 소득하에 80% 주는 거, 그 다음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고소득자를 위한 지원 정책이죠. 상생소비지원금에서 이 5가지로 크게 좀 나눠볼 수 있겠고요. 이거를 하나하나 또 내용이 많기 때문에 궁금한 내용 중심으로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은요, 바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해서 기재부가 나왔던 시행안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되실 분들 요약 설명해드렸으니까 시간 되실 분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문 중심으로 갈 거고요. 여러분께서 댓글 주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일일이 다 못 알아들어서 질문 주신 거와 같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볼까요? 정부가 이런 안을 가지고 이제 나왔습니다. 사업 개요 봤더니, 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해서 뭐 소상공인 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 그래서 기존 현금전에서 뭐 더 됐다.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집합 금지, 영업 제한, 경영 위기 이렇게 3가지를 지금 정부가 나눴습니다. 이거는 왜 제가 공문으로 말씀드리냐면 이거는 공문이 가장 확실해요. 공문을 보시는 게 좋은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을 해석하는 게 좀 어려우시니까 제가 이것을 보시면서 정확하게 이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집합금지는 어떻게 돼 있죠? 8월 16일부터 언제? 2020년 8월 16일부터 요게 좀 늘어났죠? 7월 6일까지입니다. 7월 6일까지 6월 며칠까지가 아니라 8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단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이에요. 집합금지는. 그래서 지원 대상으로 보면 약 한 2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자, 지원 단가는 최대 2천만 원까지고요. 유형별 단가로 좀 나눠지죠. 한번 볼까요? 집합금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지죠. 자, 그래서 집합금지 얘기하고 있죠. 집합금지 하신 분들 이제 장기와 단기로 나눠지고, 그래서 매출액이 4억 원 이상이신 분들에서 장기로 집합금지 당하신 분들은 2천만 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죠. 여기 보시면 1에서 19년 매출과 200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한다. 이건 지난 영상에도 소개시켜 드렸는데 무슨 얘기냐? 자, 기준을 나눠놨어요. 금액을. 그죠? 8천만 원 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이신 분들 8천에서 2억, 2억에서 4억, 4억 이상. 그래서 차등 지급을 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매출액을 몇 년 기준으로 삼느냐 이거죠. 19년 기준이냐 2000년 기준이냐. 그러면 정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알았어, 19년 매출이든 2000년 매출이든 너가 유리한 대로, 소상공인이 유리한 대로 잡아. 그 인정해 줄게. 이겁니다. 이해되세요? 당연히 우리는 매출 4억 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잡는 게 낫겠죠. 예를 들어서 19년도에 요쪽 구간이었고요. 2020년도에 요쪽 구간이었던 거예요. 매출이. 당연히 그러면 19년도 매출 기준으로 잡아서 신청을 해야 되겠죠. 1400이니까 900보다는 1400 받는 게 낫겠죠.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신청을 받을 때에 선택, 유리하게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거죠. 자, 여기 나오죠. 장기, 또 질문이 저한테 많이 주셨던 게
교수님, 그러면 집합금지인데 장기와 단기를 어떻게 나누느냐 많이 물어보셨죠, 저한테.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은데 자, 일일이 다 코멘트를 못 드려서 지금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정부는요, 지자체 시행 방역 조치에 대한 확인 후 사업 공고시, 이게 8월 초에 나오거든요. 사업 공고가 이게 완전히 별표 5개짜리입니다. 딱 정해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 딱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8월 초 안내 예정이다. 장기 단기 아직 모릅니다. 이게 팩트예요, 아직까지는. 오늘이 7월 27일이죠. 7월 27일까지 아직 장기 단기 몰라요. 어떤 분들은 뭐 장기가 며칠부터라더라, 그거 다 믿지 마십시오. 괜히 헷갈려. 7월 27일까지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왜냐면 지자체마다 시행 방역 조치가 다 다릅니다. 이거를 확인한 다음에 8월 초에 한꺼번에 정확하게 장기와 단기의 구분을, 기간을 정해줄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업제한도 마찬가지고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게 집합금지입니다. 이게 집합금지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안 써져 있나?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 있죠? 좀 이따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어떤 내용이냐면 2배로 받습니다. 2배로. 만약에 내가 사업체를 2개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안 적혀있나? 사업체를 이제 2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사업을.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2배까지 인정해 주겠다.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동일 대표가 운영하는 다수 사업체인 경우, 그죠? 대표가 한 명이고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거죠. 버팀목 플러스 때 이거 더블로 줬었거든요. 중복해서 줬었죠. 이것도 질문을 저한테 많이 주셨어요. 교수님, 제가 사업체를 2개, 3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요번에 한 번만 받나요? 2번 받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공문에 써져 있습니다. 명확하게. 한 명의 대표자가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버팀목 플러스 지급자 동일하게 지급액의 최대 2배 수준까지, 3배 수준도 아니고요, 그냥 지급액의 최대입니다. 최대 2배 수준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뭐 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사업 공고가 언제? 8월 초에 나온다고 그랬죠. 그때 확정 발표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버팀목 플러스 때도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예산 간이가 세자한테 줬으면 좋았을 텐데 간이가 세자 주지 않았죠. 물론 받으신 분도 있지만은 예산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뻔히 알기 때문에 이거 검토는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업 공고 때 확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가봐야 알겠죠. 그거는 8월 초에. 일단은 공문에는 정확하게 써져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만약에 내가 집합금지입니다. 장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어느 기간인지. 매출액이 둘 다 4억 원 이상인 거예요. 그럼 2천에 2천. 더블 받죠. 2배, 최대 2배니까. 4천 받는 겁니다. 계산 되세요? 혹시나 본인이 이제 집합금지 당하신 분들은 장기와 단기가 이제 나눠지겠죠. 거기에 매출 둘 다 두 곳 모두 4억 원 이상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천에 2천에서 4천 받는 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죠. 2억에서 4억 사이신 분들은 요쪽 구간에 2개 사업체가 있으신다. 그럼 얼마야? 2,800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신 분들은 그게 가능하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뀌어지면은 사업 공고가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건데, 현재 7월 27일까지에 나왔던 기재부의 이 시행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게 집합금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집합금지는요, 1회라도 단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았다면 지원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집합금지는요,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 당하면 받는 거예요. 매출 하락분 이런 거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많은 분들이 또 저한테 질문을 많이 주셨던 게,
집합금지는 뭐 매출 하락 아니라 집합금지는 그냥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 당하면 받는 겁니다. 뭐 영업 제한이라든지 경영위기처럼 뭐 매출 하락이 있어야 되는 이런 거 아니에요. 버팀목 플러스 때도 그랬죠. 버팀목 플러스 때도 집합금지 당했으면 무조건 받았습니다. 그냥. 예, 그게 이제 차이점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집합금지 이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제한 가보겠습니다. 영업제한 업종들 사실 이게 논란이 참 많죠. 자, 영업제한 별표 5개 치겠습니다. 자, 2000년 8월 16일부터 똑같아요. 기간은 7월 6일 요 사이 기간 동안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두 번째 또 있습니다. 19년 이후 한 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지원하겠다. 이게 86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요 한 개 반기라도 줄었던 거, 요게 어디예요? 한 개 반기라도 줄었던 거, 요 구간 제가 설명해 드렸죠? 우리 지난 영상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요 표 캡처 딱 떠서 보시라고 그랬죠? 기준선이 어디예요? 19년도 기준 상반기와 2020년 상반기, 21년 상반기. 자, 19년도 하반기는 2020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랑 또 비교하고 2020년 하반기랑 비교하고, 2020년 기준도 됩니다. 이번에 상반기 어디랑 비교해요? 2020년 하반기랑 비교하고 2021년도 상반기랑 비교하고, 2020년 하반기는 2021년도 상반기랑 비교하고, 그리고 연매출 비교하고, 19년도 연매출과 2000년 연매출 비교하고. 어려우신 분들은 요거 보라 그랬죠. 어렵지 않죠? 상반기와 간단해요. 사실 이게 계산이, 그러니까 구조가 상반기랑 비교합니다. 19년도 상반기랑 2000년도 상반기 비교하죠. 2020년, 제가 자꾸 2020년을 2000년이라 불러요. 이해해 주십시오. 19년도 상반기랑 20년도 상반기 비교하죠. 또한 20년도 상반기랑 21년도 상반기랑 비교합니다. 표. 그죠? 또 19년도 하반기랑 쭉 따라가 보세요. 이렇게 2020년 하반기랑 비교하죠. 또 그런 다음에 요거 이제부터 반기요. 또 들어가요. 반기. 그죠? 2019년도 하반기랑 다음 반기랑 비교하고, 2020년 상반기랑 다음 반기가 2020년 하반기잖아요. 또 비교하고, 2020년 하반기랑 그 다음 또 반기랑 비교하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좀 심플해졌습니다. 더. 그래서 8가지로 조금 구분하는데, 이 중 하나라도 걸리면 되는 거예요. 이 중 하나라도 내가 해당이 되면 영업제한 업종의 매출 감소 기준이 됩니다. 자, 연매출, 이게 조금 이제 논란이 있는 게, 간이가세면요. 이거 지울게요, 여러분. 경영위기 업종, 요거는 잘못 들어간 겁니다. 요거는 좀 더 설명드릴게요. 경영위기 업종은 연매출 있잖아요. 연매출. 그럼 간이가세는 연과 연밖에 비교 안 되죠. 그럼 이게 안 통하는 겁니다. 이런 거 다. 왜냐면 반기별로 비교가 안 되죠. 반기별로. 그러니까 영업제한 업종인데 간이가세이신 분들, 간이가세인데 이제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신 분들이 지난 버팀목 플러스 때 굉장히 억울했었죠. 왜 그러냐면 연매출로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반기 매출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을 해준 것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받으셨어요. 진짜 뭘로 받았냐면 카드 매출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냐 물어보시는데, 실제 제 댓글에 보시면 영업제한 업종의 간이가세인데 카드 매출 반기로 해갖고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봐도, 그래서 제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었어요. 제가 봐 버팀목 플러스 때는, 그러니까 대부분은 못 받았거든요. 대부분 간이가세 영업제한의 반기 매출이 인정이 안 돼서 카드를 영수증을 해도 인정이 안 됐었죠. 어떤 분들은 되고 어떤 분들은 안 되고, 그래서
좀 기준이 없었다. 기준이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는데, 이번에는 8월 초에 사업 공고 나와봐야 합니다. 이것도 과연 그 간이가세를 위해서 어떻게 제도가 마련됐을지, 이거는 8월 초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직 모르니까 일단은 간이가세이신 분들은 이제 연과 연으로 따지겠죠. 연과 연으로 따질 겁니다. 연과 연으로 따져요. 약간 또 불리하신 분들도 이제 생길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여기죠. 요쪽 반기 하나라도 감소되는 거 되어 있고요. 자, 지원 단가 보겠습니다. 최대 900만 원이에요. 그죠? 요 표에 보면 이것도 영업 제한도 장기와 단기로 나눠지죠. 그래서 매출 구분해서 뭐가 된다? 금액이 나눠진다는 거. 그래서 본인이 한 번이라도 영업 제한을 받았다. 이 기간 동안 영업 제한 조치를 받았다. 그 다음에 한 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됐다. 그러면 일단 기본 조건은 되는 겁니다. 얼마 받을지는 매출액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이해되시죠? 이게 영업 제한이에요. 영업 제한. 한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간이가세에 영업 제한 당하신 분들은 반기 매출이 안 되기 때문에, 버팀목 플러스 때의 경험칙에 의하면 반기 매출이 안 되기 때문에 8월 초에 나오는 사업 공고를 좀만 기다려보자. 그때 어떤 내용이 나올지 간이가세를 위해서 뭔가 구제책이 나올지 한번 욕하지 마시고요. 마음은 알겠는데 일단 기다려 봅시다. 일단 8월 초까지 기다려 보고, 거기에 구체적인 사업 공고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 봅시다. 그때 가서 욕을 하더라도 그때 가서 아직은 모르니까. 이게 팩트니까요. 자, 그 다음에 경영위기 나옵니다. 경영위기 업종이 있어요. 200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 그쵸?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된 경우. 자, 이게 이제는 잘 보세요. 20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입니다. 그 뜻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별 매출이 아니라, 그러니까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업종 있죠. 여러분이 해당하는 업종, 그 업종의 평균 매출액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정부가 알고 있어요. 무슨 업종은 평균적으로 얼마 매출액 감소됐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업종을 따져서 들어가는 겁니다. 200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 이런 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이렇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까지 보면은 뭐가 되냐면 요거죠. 이제 업종표가 한번 보여드렸었죠. 제가 요거 이제 버팀목 플러스 때 112개의 경영위기 업종을 정부가 정했는데, 이번에 더 늘어났죠. 이번에는 정부가 더 늘린다고 했으니까 더 늘어났을 겁니다. 여기에 나왔던 업종들, 그 당시에 버팀목 플러스 때 구분했었어요. 녹색은 감소율 60% 이상, 황색이 40에서 60, 뭐 기타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디테일하게 나눴죠. 더 디테일하게 나눴어요. 이렇게 여기는 안 적혀있네요. 10에서 20 구간 새로 추가했죠. 10에서 20 구간 추가하고, 그 다음에 60 이상 새로 했고,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눴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10% 이상. 원래는 정부와는 20%였다가 이제 10% 이상 감소한, 그래서 더 대상을 늘려준 거죠. 자,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건 없어요. 그냥 내가 속한 업종이 평균 매출이, 전체적인 사업 평균 매출이 줄면 되는 겁니다. 그런 업종들한테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약간 지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뭐냐 이거죠. 그죠? 하면서예요. 속하면서, 엔드입니다. 엔드. 이것도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그래서 버팀목 플러스 때를 말씀드리면 경영위기 업종도요, 인증을 받았어야 됩니다. 이 매출 감소 부분을
실제로 버팀목 플러스 때 이의 제기했을 때요, 그 당시에 이제는 부가세 표준증명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내가 매출이 줄었다는 거를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8월 초에 나오는 공고문을 보면은 명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에 버팀목 플러스 때로 갈지.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난 가만히 있어도 돼요, 솔직히. 그냥 내 업종이 평균 매출이 줄면 되는 거니까. 근데 하면서 개별 사업체, 내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만약에 증가됐으면 안 준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된다. 요거는 버팀목 플러스 때처럼 사업 공고가 나오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 이게 한 72만 명 정도. 단가는 최대 400만 원까지. 유형별 단가가 있죠? 이렇게 60%. 여기 나오네요. 10에서 20, 20에서 40, 40에서 60, 60% 이상. 그래서 400, 300, 250 이렇게 나눠지는데, 제가 봤을 때 경영위기 업종 여기에 많이 속하실 거예요. 8천만 원 미만. 지난 영상 때 제가 말씀드렸죠? 업종 코드 꼭 분석하시라고. 어디 가서 홈택스 가서 홈택스 들어가서 마이 홈택스 들어가서 지난 영상 때 다 설명드렸어요. 이거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 홈택스 가서 내 업종 코드 꼭 보시라. 업종 코드 봐서 내가 여기에 속하면, 이 업종, 경영위기 업종에 속하면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한 가지 팁인데,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버팀목 플러스 때 받으신 분도 있어요. 그죠? 버팀목 플러스 때 받으신 분들 있습니다. 그때 100만원 받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100만원 받으신 분들. 내 업종 코드 깠더니, 내 업종 코드를 실제 봤더니 나는 100만원 받을 구간이 아닌 거죠. 알고 보니 황색 구간인 거야. 알고 보니까 녹색 구간. 녹색 구간은 아마 없을 거고, 제가 봤을 때 황색 구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업종 코드를 봤더니 황색 구간이었던 거죠. 그러면 더 받아야죠. 황색 구간이라 그러면 더 나옵니다. 그죠? 요쪽 라인이 있고요. 20에서 40, 40에서 60. 그러면은 100만 원이 아니라 더 받는 거죠.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버팀목 플러스 때 받으신 분들은 받겠죠? 받고 나서 뭐래요? 이의 신청 들어가야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버팀목 플러스 때 100만원 받으신 분들은, 그 100만원 받으신 분들은 이쪽 구간이에요. 하단 부분, 매출 하락 부분, 일반 업종에서 매출 하락 부분, 그분들한테 갈 겁니다. 일단 들어갈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내가 업종 코드를 봤더니 나는 경영위기 업종이 이쪽 구간이라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이의 신청해야 돼요. 일단 받고 나서 이의 신청해서 나 덜 받았다라고 이의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귀찮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조금 귀찮을 수도 있는데, 돈 100이 어딥니까? 돈 100 더 받을 수 있는, 돈 50만원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해야죠, 이의 신청.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시라. 왜 그러냐면 버팀목 플러스 때 제가 이거 설명드려서 받으신 분들 꽤 되세요. 이의 신청 하시라고 하셔갖고, 이거 이의 신청 무조건 하세요, 여러분. 그래갖고 이의 신청 많이 그대들 하셨잖아요, 제 방송 보고. 그래서 돈 받았다고 막 이렇게 댓글에도 남겨주셨잖아요, 다들. 고맙다고. 고수님 아니었으면 이의 신청 안 할 뻔했다고. 제가 유튜브를 조금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 버팀목 플러스 때 중간쯤부터 제가 유튜브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했었으면 지금처럼 되게 디테일하게 사업 공고 나오기 전부터 이렇게 설명해 드렸을 텐데, 유튜브를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의 신청 때부터 제가 안내해 드렸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요거를 잘 준비하자는 의미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경영위기 업종까지 우리 봤습니다. 경영위기 업종까지 봤고요. 요게 좀 마음에 걸려요, 저는. 10에서 20% 구간이 50만 원. 좀 마음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가 또 질문이 많이 들어왔던 게, 저한테 질문하셨던 게, 교수님 그러면 이번에는 일반 업종은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없어요. 지금 공문에 보면 없잖아요. 지금 이게 공문이에요. 일반 업종이 없습니다. 그죠?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아닌 업종들 어떨 거냐 이거죠. 일반 업종 얘기가 없어요, 현재. 그래서 사업공고 8월 초에 사업공고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버팀목 플러스 때도 그랬거든요. 버팀목 플러스 때도 안 줬었어요. 일단 안 주다가
얘기가 많아져서 나중에 이제 수정 한번 했었잖아요. 정부가 버팀목 플러스 때 한번 수정했었잖아요. 수정 공고를 다시 한번 냈거든요. 더 추가 받았어요. 그때 일반 업종이 들어갔거든요. 버팀목 플러스 때. 이번에는 모르죠. 이번에 어떻게 또 추가 신청 받을지. 근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다는 거. 이게 팩트인 거고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뜯어봐야 알겠지만은,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 생각. 이건 제 개인적 생각. 근데 거의 다 맞아요. 제가 지금 제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죠.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방송하잖아요. 어설프게 방송 안 합니다, 저. 원래 사실 이거 시행령이 어제 나왔어요. 어제 나왔는데 바로 방송 찍으려다가 제가 뭔가 하나 확인할 게 하나가 있어갖고 그것 좀 제가 제 루트를 통해서 확인하느라고 명확하게.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더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얘기냐면, 잘 보세요. 지원 절차 요 부분입니다. 자, 사업 공고가 8월 첫 주에 나온대요. 그죠? 요때가 중요한 거죠. 사업 공고문 이제 명확하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때 말씀드렸습니다. 장기와 단기 기간 그때 나온다는 거. 자, 이것도 말씀드렸죠. 책에 2배 수준까지 준다는 거. 자, 신속 지급,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별표 5개짜리. 이거 말씀드리는 건요. 자, 신속 지급이 8월 17일부터 준대요. 제가 이거 정확히 맞췄습니다.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마 놀래실, 그죠? 저 아시죠?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버티머 플러스 DB 그대로 쓸 거다. 행정이 그렇거든요. 짧은 시간 내에 예산 집행하려면 DB가 일단 필요해요. 그러면 뭘 쓸 거냐? 버티머 플러스 때 받았던 분들은 일단 그 DB 그대로 쓴다는 거죠. 역시나 버티머 플러스 이미 기자죠. 기지급자, 이미 받은 지급자 등 전체 지원 대상의 약 70%를 130만 명에서 1차 신속 지급 개시한다. 버팀목 플러스 때 받으신 분들은 어쨌든 간에 뭐 금액이 어떻든 간에 제가 보기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죠? 공문에 써져 있잖아요. 그때 DB 했던 분들. 그리고 또 저한테 그 댓글 질문이 뭐였냐면, 저 이의 신청해서 받은 사람인데 여기에 들어갈까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참. 그러니까 이의 신청해서 내가 받았는데 이 버튼목 플러스 때 요거 신속 지급 될 때 내 명단에 들어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제 개인적 생각은요, 무조건 뭐 이의 신청이 됐던 뭐든 간에 일단은 받으신 분은 DB가 있어요. 분명히 받았던 업종은 다 DB가 있을 거라고요. 이의 신청이 되던 아니면 처음부터 들어가 있던 이의 신청에서 받았던 간에 받았다라는 코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분들한테는 제가 봤을 때는 신속 지급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 생각인데 신속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는 한 가지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자, 이런 게 있어요. 되게 디테일하죠, 여러분. 아까 제가 일반 업종 얘기했었죠. 일반 업종이 버팀목 플러스 때 추가로 들어왔었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이번에 일반 업종이 없네. 그죠? 뭐 첫 주에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일반 업종이 없네. 근데 기지급자는 줄 거란 말이죠. 이분들 제가 봤을 때 받을 것 같습니다. 일반 업종인데 일단 공문에는 일반 업종 얘기는 없지만은 일반 업종이지만은 일단 버튼목 플러스 때 받으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땐 이번에 받을 것 같아요. 이쪽 구간으로 들어가서 뭐 50만 원이라도 저는 왠지 나갈 것 같습니다. 이쪽 구간으로 가서. 그건 뜯어봐야 알죠. 이제는 뭐 100만 원 또 줄지, 또 동일하게 100만 원을 줄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쪽 구간일 거거든요. 분명히 8천만 원 미만인 쪽일 것 같은데 일단은 받을 것 같아요. 아니 상식상 DB 그대로 쓸 거란 말이죠. 그거 소팅을 못해요. 소팅이 뭐냐면 정렬을 못합니다. 정렬을 그 분들만 일반 업종만 뺄 수가 없어요. DB에서. 그거 어떻게 뺍니까? 그거 빼려고 그러면 또 완전히 대작업인데, 일단 내가 봤을 땐 버튼 플러스 때 받았던 사람은 그냥 무조건 쏠 것 같아. 여기 나오죠. 국세청 자료 연계 및 통합 시스템 구축, 신속 지급 DB 확정 뒤에 시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또 써져 있네요. 자, 2021년도 신규 창업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딱 여기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8월 초에 공고문 나오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요것도 질문 많이 주셨어요, 저한테. 자, 21년도 신규 창업자 어떻게 되냐 이거죠. 자, 이런 분들은
8월 말부터 추가 신속 지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급 대상자 사전 통보 들어갑니다. 문자 안내 가겠죠? 그 다음에 대상 확인하겠죠? 본인 인증했죠? 지급 계좌 입력했죠? 신청 2길이 뭐예요? 다음날 지급이 됩니다. 우리 그때는 지급 초기 때 신청한 당일에도 지급됐었죠. 우리 버튼모 플러스 때 새벽에 신청했을 때 오후에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일에도 받을 수 있다는 거. 일단은 근데 이런 프로세스로 갑니다. 신속 지급은 문자 가고요. 버튼모 플러스 때 기억나시죠? 문자 들어가고 대상 확인하고 본인 인증하고 계좌번호 넣으면 바로 지급되는 이런 구조로 갈 거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무조건 긴급 대상, 그러니까 지급 대상 문자 오면 무조건 일단 받고 나세요. 받고 나서 부족하면 이의 신청. 이해되세요? 나 이거 잘못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일단 받고 그 다음에 이의 신청 받을 때 이의 신청 들어가서 내가 만약에 이쪽 구간이라 그러면 추가로 더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문자가 갈 거예요. 버튼모 플러스 때처럼. 그래서 언제? 8월 17일에 잘 보셔야 되겠고, 자, 이제 확인 지급이죠. 확인 지급. 이게 뭐냐면 이의 신청 같은 거예요. 이의 신청. 그리고 뭐예요? 확인한다는 거죠. 서류를 확인하고 서류를 확인하고 주겠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느립니다. 10월 내에 신청 접수 받아요. 왜냐하면 저는 왜냐면 추석이 껴져 있기 때문에 9월에 아마 딜레이 되겠죠. 요거 먼저 하고 요거 먼저 들어가고 나중 가서 이제는 확인 지급 들어가는 거죠.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라든지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협동기업 이런 거 별도 확인하고요. 버튼 플러스 때의 그 경험상 말씀드리면 이 확인 지급 때 이제 이의 신청도 이제 같이 들어갈 겁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서류 막 내고 그랬었죠. 서류 막 내고 해서 이의 신청으로 받았던. 그래서 아마 그럼 10월 달에 아마 이런 게 이제 들어가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증빙자료 준비하는 부분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이 세 가지 파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좀 영상이 길죠? 예. 요거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의도 정림에 뉴스처럼 신뢰 있고 유튜브처럼 정말 다양하고 풍문처럼 재미있는, 그러면서 딕션 좋고 이야기 쉽게 정리하는 여의도 정리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실력으로 당당하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받을게요. 그래서 무엇보다 구독보다 여러분이 이제 행복해지는 거, 저로 인해서 제 영상을 통해서 돈 못 받을 돈 받았다, 그때 그런 댓글이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항상 저한테 댓글 남겨주셔서 교수님 때문에 받게 됐다 뭐 이런 얘기 해주실 때 정말 좀 저희가 더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뭐 요거는 그냥 한번 써봤습니다. 남들 쓰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민망하네요. 자, 아무튼 저는 여의도 정리맨이고요. 오늘 좀 얼굴 뽀얗지 않나요? 방송하다가 화장을 안 지웠습니다. 오늘 좀 방송이 많아서 방송이 3개나 했어요 오늘. 진짜 방송 3개면 맥 빠집니다. 힘 빠져갖고 아무튼 화장을 안 지웠습니다. 요거 여러분과 이제 소통할 때 좀 뽀샤시한 모습으로 하려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 개인적 뭐 이런저런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소상공인 얘기 요거 했고요. 다음 영상은 요겁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얘기를 다음 2부입니다. 2부가 이제 손실보상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의도 정리맨 권혁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